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 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돈농가 여러분, 오늘 음성군의 축산업체 저감 실적 모델 구축과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 강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리빙랩 프로그램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경축 농업 간 융합과 발전도모라는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축 농업 간 융합과 발전도모라는 것이 경축 순환 농업과 어휘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후에는 경축 순환 농업이라는 용어로다가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것이 조성이 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과 또 환경단체, 한돈협회, 또 연구팀들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경축 농업 간 융합과 발전도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이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경정농가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까지 포함된 축산 환경 스스로 해결단. 왜냐하면 축산 환경은 축산 쪽에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체된 가축 분뇨가 잘 발휘돼서 경종농업에 쓰여야만 축산 환경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경종농가가 포함된 스스로 해결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의 경축순환 모델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축산 쪽에서는 액비의 품질, 또 연중 이용 체계 구축, 개별 순환 농장의 활용, 가축분류 공공시설 처리시설이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왕에 이 시설을 한다면 자원화 겸용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이건 도의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산해서 준비가 된 것을 경정농업에서는 기비용과 추비용, 또 추비용에는 노지 추비용과 시설외 작물의 관비 재배용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정농가들은 지역 원료를 기반으로 한 퇴액비 사용 시 참외 농가의 효용이 좋고 또 저탄소 농산물 인증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종과 축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유통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유통조직의 임무는 액비의 살포 및 운반, 또 분석 및 컨설팅, 또 경축순환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행, 또 지금 당장은 축산해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갖다주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품질이 향상되고 경종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경종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축순환농업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농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서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재료로서 이용되는 농축산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농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생산물과 그 다음에 생산 부산물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축 분뇨라든가 식물 잔사 이런 것들 또한 생산물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음식의 재료로 쓰이듯이 이런 생산 부산물도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환원이 돼야 된다. 이게 경축순환 농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완성이 된다면 축산 환경도 개선되면 물론 지력의 유지 증진과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왜 짓는지 또 축산을 왜 하는지 살펴보면 전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게 없어서 이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하죠. 그러면 농업 소득의 결정 요소, 축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인지, 또 농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농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급육, 축산에서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도 높아야 되고 육성률도 좋아야 되고 또 질병이 없어야 되고 유통도 잘 돼야 됩니다. 똑같이 농업에서도 가격이 높아야 되고 고품질이 돼야 되고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유통이 잘 돼야 되고 생산량은 높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축산에서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원가 절감이죠. 분뇨 처리 비용이 옛날만 하더라도 전체 생산비에서 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0%, 15% 이상의 분뇨 처리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볼까요? 투입 자재의 원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원가 절감이라는 건 비료대라든가 이런 투입 자재대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하우스의 그 관비 재배를 통해서 투입되는 비료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수입 비료입니다. 대개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 수입하는 그 고가의 수입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종과 축산이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은 돈분 같은 거는 대개 공동 처리량을 제외하고는 2만에서 3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우분도 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개분도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갔는데 이제는 무상으로라도 가져가면 그 양계 농가들이 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점점점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투입 자재대, 농업에서 투입 자재대를 보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의 이건 이제 철원과 행성의 시설 관비 재배 농가 평균했을 때 67만 8천 원 정도가 300평당 들어갑니다. 또 가지 같은 거는 노지 재배에서 6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시설 재배에 담보당 투입되는 비료대가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들이 대개 수입 비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대개 뭐 프로핏이나 또 멀티피드라든가 뭐 이런 솔루카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싼 수입 비료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경종농업의 위기가 오는데요. 순환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산모가 11쌍둥이를 낳습니다. 농업도 100구레가 커야 돼요. 그래서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량 CEC가 높을수록 농사가 잘 되는데 순환이 단절되다 보니까 농사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순환의 단절. 자연계에서는 사람이 비료를 안 주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낙엽이 썩어서 다시 양분이 되고 이런 자연 식생, 자연 순환 논리죠. 근데 우리가 농업을 할 때 보면 볏짚은 전부 OK 농장으로 가고 다 걷어가죠. 땅에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또 과잉 양분 때문에 또 문제가 심합니다. 이거는 횡성군 둔내면의 시설 재배, 집단 재배 지역의 칼슘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검게 나오는 부분이 칼슘이 굉장히 과다한 지역입니다. 토마토에서 칼슘이 과다가 되면 이렇게 이게 그냥 온전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음분과라 그래서 이거는 맛도 떨어질 뿐더러 상품성이 없어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비단 칼슘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분들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오고 잘 크지를 못하죠. 뿌리는 뻗지 못하고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작물이 크다가 그냥 일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또 칼슘 결핍으로 또 이런 것들은 배꼽 썩은병이 오기도 하고 또 도복에 피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토양 악화가 경정농업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토양 악화를 경축순환농업으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축사는 또 어떤가요? 축사를 한번 볼까요? 악취민원. 제일 여러분들이 아주 피곤해하는 것이 악취민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퇴액비의 부숙도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제도가. 그 다음에 품질 및 제한적 살포 시기. 제한적 살포 시기와 처리 비용의 증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특히 양돈에 있어서 액비를 만들어 놔도 뿌릴 장소가 없습니다. 농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뿌릴 장소도 없고 또 이 기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겨울철 농한기에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 여름에는 뿌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연중 이용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종과 축산이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기비는 물론이고 추비료도 이렇게 공급이 돼서 작물이 있을 때에도 관비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농가에 공급이 되죠. 요거는 경종농가들이 돈분액비를 필터를 거쳐서 갖다 줬는데 이게 점적 호스가 막히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약간 색깔은 변했지만 점적 호스가 막히는 적은 없었다. 이게 점적 호스가 막히지 않고 잘 1년 동안 농사를 질 수 있었다. 그럼 여름철 또 기비처럼 봄, 가을 1년 내내 뿌릴 수 퇴비도 마찬가지지만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겠다. 액비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축순환농업의 현황을 보면 이제 양질의 퇴액비를 대량 생산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형태의 자원순환센터 그 다음에 순환농장 또 뭐 여러 가지 그 퇴액비 생산하는데 그런 시설 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정화방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 양돈 분뇨 같은 경우에 살포 농지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또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바이오가스 설비가 증가하면서 혐기 발효액비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돌아갈 토지가 부족하다, 농지가 부족하다 이런 그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귀농귀촌 증가로 인해서 내가 멀쩡히 여기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이사 온 사람이 냄새 난다고 또 민원제기를 합니다.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경축순환농업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연중이용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름철에도 액비가 흘러가고 있는 그 추비용 정제액비 시범을 제가 철원군과 행성군 여기에서 한 4년에서 7년 정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1년 연중 양돈 액비가 이게 쓰일 때가 있구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경축순환농업의 장애 요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시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공 부분에 그 수요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화단이나 가로수 공원 같은 데에 펠릿 퇴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요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액비는 기비로 뿌리는 12월부터 4월 달을 제외하고 추비는 5월부터 9월. 이거는 이제 중부지방 철원이나 행성처럼 중부지방 사례인데요. 중부 이남 지역의 시설 재배일 경우에는 월동 작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논산 딸기라든가 남쪽으로 가면서 그 겨울철 재배하는 또 그 창녕이라든가 창녕 남지의 청양고추라든가 하여튼 겨울 작물에도 충분히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에도 제가 알기에 그 시설 재배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수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종농가의 인식 제고입니다. 경종농가가 알아서 이거 우리가 쓸 테니까 이것 좀 지시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도 축산농가 위주로 이 공급에서 위주로 경종농가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퇴액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실익이 있다. 또 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탄소직불금 지급하는 이런 것이 조례는 지금 행성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탄소 인증 같은 거는 철원군에서 올해 이제 인증이 됩니다. 또 서산에서도 작년에 저탄소 인증을 논에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경종농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잘 만들어진 것을 갖다주는 그런 그 체계가 돼야 이게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물 수확기에 볏짚이나 고추대 과수나무의 전지 같은 잔사는 내구 부식재로서 퇴비의 원료로 땅으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퇴액비는 화학비료를 상당 부분 대체해서 농업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가 있죠. 또 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바이오가스의 원료로 여기 보시면 이게 파프리카 철원에 있는 파프리카 하우스 주변에 이렇게 아주 상당히 많은 비품들이 버려진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썩어 나가는데 이거야말로 바이오매스로서 충분히 바이오가스 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정상품입니다만은 이제 수박 음성이 특히 수박 그 주산지인데요. 그 적과하는 적과해서 버리는 것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우스 주변에 엄청 많이 널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이오매스로서 바이오가스 원료에 사용이 돼서 가스를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성군에서 경종농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제가 계산을 간단히 해보니까 벼 재배 면적이 음성군의 4,400헥타입니다. 근데 벼의 헥타당 질소 요구량이 90kg인데 예를 들어서 발효된 액비의 질소 TN이 1,500이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나? 1,500이라고 했을 때 4,490kg라고 하면은 약 45톤. 45톤의 액비가 헥타당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400헥타를 하기 위해서는 19만 8천 톤의 가축분뇨가 필요하죠. 이 사용시기는 11월부터 3월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시기에 4월부터 수확기까지 이거는 수박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수박은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5월 말이나 6월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추비를 줄 때에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질소 요구량이 벼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거는 80kg니까 1000헥 수박 재배 면적이 1000헥타에도 상당 부분 한 4만 톤 정도가 소비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잘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질소 요구량과 이거는 그 진흥청의 시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농가들이 쓰는 비료량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벼 같은 것도 이거를 9kg, 담보당 9kg를 12기준량으로 따졌는데 실제로는 11kg나 12kg, 13kg 이렇게 한 50% 이상은 더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거기에다가 화학비료까지 주면 벼가 도복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군에서 벼는 물론이고 삼성면에도 보니까 벼가 논 면적이 1200헥타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수요가 있을 수가 있다. 잘 개발하면 또 그 삼성면에 수박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또 수박이 1000헥타지만 호박도 한 100헥타 정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은 수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질소 요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는 잘만 보면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경중농가가 싫어한다, 기피한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우리 축산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중농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차츰차츰 시원포를 통해서 옆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수요 개발을 해서 경축 순환만 연계가 된다면 아무리 축산에서 환경 개선을 하고 악취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안개 분무를 하고 하더라도 적체가 된 분뇨가 있다면 그것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토양으로 흘러가는 순환이 되게 만들기만 하면 악취도 저절로 개선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자원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액비는 발생된 가축분뇨를 고액 분리한 다음에 폭기를 거쳐서 기비로 살포하고 이 폭기된 액비를 이제 침전을 거쳐서 침전을 꼭 해야 됩니다. 침전을 거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EC가 약 한 14에서 18 정도 되는 거를 그 경종농가의 관비 액비통에 갖다 주면 이 경종농가가 이걸 화학비료 대신 쓰겠죠. 퇴비는 물론 뭐 퇴비 살포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액비 시조 공정 예를 보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고액 분리하고 폭기를 거쳐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잘 된 거는 기비로 가고 이걸 침전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거쳐서 경종농가에 10톤짜리 통에다 갖다 주면 이 농가들이 이걸 사용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기비와 추비로 연중이용 체계를 구축했을 때 환경 개선이 되고 악취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효율 제고, 육질 개선, 돈산의 호기성 미생물의 식종 효과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침전조에서 이제 추비로 공급되는 거를 바로 돈사의 세정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농장에서는 대부분 보면 청소를 돼지를 출하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수시로 고압 분무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축사 바닥이나 또 슬러리 피트에 축사 바닥에다 뿌려주면 슬러리 피트로 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순환이 되면 나중에는 그 바로 배설된 분뇨도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TN도 떨어지고 여기에는 수많은 분해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축사로 가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지고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특정 물질이 농축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씩
분석을 통해서 이런 그 순환 주기를 조절한다면 그 농축되는 특정 양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정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추비를 통해서 하는 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그 견학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액비에는 어떤 효용이 있느냐? 자, 이게 올해 5월 7일 지금 현재 철원에서 철원 공동자원화에서 철원 농가들한테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농가에 공급하는 액비의 성분 분석입니다. TN이 1200ppm이고 여기서 질산성 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인산,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미량 요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공동자원화에서 폭기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산화가 조금 좀 줄어듭니다. 이 폭기가 많을수록 질산화 NO3 함량이 좀 높아지는데 이거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 하더라도 그 추비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16가지 요소가 있는데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NPK, 또 칼슘, 마그네슘, 또 항, 구리, 아연, 철, 붕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미량 요소들이 농사에 필요로 하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이 다 들어 있느냐 하면 사료를 먹지 않습니까? 사료는 곡물인데 사료 곡물은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자체 식물체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토양 속에 여러 가지 무기 원소들을 무기 영양분들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료에는 다 이런 그 비료가 들어있죠. 그런데 돼지는 60%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나머지 40%는 똥으로 배설되는데 그 똥을 발효시켜서 만든 액비이기 때문에 이런 미량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인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양에 보면 이거는 어느 농가의 그 시설 재배지 농가의 그 밭토양 비료 처방서인데 여기 유효 인산이 한 890 정도 됩니다. 원래 400에서 500 정도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논에다 졌기 때문에 논에는 인산이 굉장히 과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인산은 그 음이온이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양분들을 이렇게 불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인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산 부족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특별한 토양에서는 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논에다 만든 시설 재배지 같은 데는 거의 부족이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산은 별로 적고 NK에 가까운 비료라고 볼 수 있죠. 1.2 대 1.2 대 이거는 0.02죠. 0.02 1.3 이게 그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화이트보드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 나온 장비를 쓰다 보니까 조금 서툰 점이 있는데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NK에 가까운 비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은 벼에는 물론이고 특히 시설 재배 작물에 굉장히 유용한 아주 좋은 비료다. 다만 점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필터링을 해서 여과를 해서 해야 점적이 막히지 않는다. 요거는 명심하시고 한번 그런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철원군에서 물론 21년까지 합치면은 지금 이제 7년째거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만농협이 하고 있는 추비용 정제액비 관비재배 컨설팅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실증 사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경정농가는 뭐 그렇고 단경기 가축분유 발효액비는 주로 봄 가을에 단경기의 기비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추비용 정제액비는 작물 재배기에 공급함으로써 연중이용 체계 구축, 그래서 과다한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뇨 처리 비용 감소로 경영수지 호전이 되고 분뇨 적체 개선으로 악취 저감에 기여한다. 또 돈사 순환이 되면은 이 분뇨 발생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5.1kg가 하루 배설량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물청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발효된 액비를 가지고 세정수로 활용을 했을 때는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악취 해소에도 굉장히 기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내용은 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원활한 액비의 흐름, 경정농가의 수익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거는 분뇨 순환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자원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분뇨의 양을 수요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개별 순환 농장의 액비를 필터링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게 이제 6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총 158일 동안을 사용을 했는데 헥타당 사용량을 환산해 보면 159톤입니다. 아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벼의 헥타당 사용량이 4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 착과작물,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파프리카, 피망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 헥타당 사용량이 벼보다는 한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5년 동안 평균은 125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철원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됐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또 경제성 분석, 이건 개별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대략 평균하면 액비 사용 이전에 300평당 67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뭐 종묘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토마토, 파프리카, 또 단호박, 여기 토마토 이 농가가 이제 다 틀린데 대개 67만 원 정도인데 평균 5만 3천 원 절감이 돼서 절감률이 93% 정도 화학비료대를 절감했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 실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액비 공급량도 평균 헥타당 137톤 정도 공급이 됐다. 또 농가별 공급 내역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액비 사용량 환산도 농가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헥타당 18톤을 사용했는가 하면 12톤, 어떤 농가는 500톤, 197톤, 258톤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따라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작물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토양 분석을 하고 토양 분석이 끝나면은 이런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비 처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액비를 쓴 농가와 화학비를 쓴 이 관행 농가와 간에 그럼 식물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건 이제 토마토고 이건 파프리카를 해봤는데요.
미네랄 쪽은 관행 시비보다 액비 시용한 농가가 다 높습니다. 여기 칼슘,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고 이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라보노이드도 이 그 관행 시비한 농가보다 높습니다. 다. 다만 당도는 뭐 크게 이렇게 유의미하게 화학 비료보다 더 좋다 나쁘다 그럴 정도 아닌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식이섬유는 약간 좀 덜 수치가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용한 폴라보노이드가 상당히 개선이 됐다. 또 미네랄 함량이 관행 시비에 대해서 의미가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정도로 식물체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실제로 농가들이나 그 소비자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액비로 기른 농산물이 더 맛있고 또 더 저장성도 오래가고 이제 그 식감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종합 의견인데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해가지고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농가마다 다니면서 개별 농가들한테 이런 컨설팅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게 개별 농장 겁니다. 여기 여러분처럼 양돈을 하시는 농가인데 약 4,000두 정도 되는 농가인데 요게 이제 요 조금 보이는 이 시멘트 이것이 지하 탱크가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다 칸을 막아가지고 단계별로 발효를 폭기를 해가지고 24시간 연중 폭기를 해서 한 조에서 침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필터를 여기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탱크에 400톤 탱크에 저장한 다음에 농가로 공급하는 그런 농가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진은 노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농민들이 노지에도 점적을 통해서 비료를 주는 그런 농법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노지 재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은 뭐 현장에서 EC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또 작년에 경축선환 전문가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철원 쪽에 견학을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액비 탱크에 여기다 이제 관비기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건 노지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관비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행성군 사례인데 행성군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철원보다는 좀 역사는 짧지만 행성군도 마찬가지로 평균 123톤의 헥타당 사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액비 공급량이 이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행성군도 마찬가지로 공동자원화 시설이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액비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철원하고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에서도 올해는 순환 농장을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지금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처방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토양 분석을 통해서 EC가 높거나 낮으냐 또 양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양분의 균형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도별로 액비의 성분을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2019년도에 이 최국헌이라는 농가는 화학 비료를 하나도 안 쓰고 액비로만 썼던 그런 농가에서 100% 경영비 절감을 한 비료대를 경영비라는 건 비료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례가 되겠고 이 농가도 약간의 화학 비료를 썼기 때문에 96% 정도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행성분의 내용이니까 이거 생략을 하고요. 또 액비를 통해서 EC가 7.8이 2.3으로 한 2년 정도 거쳐서 저감이 된 그런 사례. 농업에서 EC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마토 농가가 EC가 예를 들어서 3.5 이상이 된다면 3.5 이상이 됐을 때 25% 감수가 됩니다. 만일에 EC가 12.5라고 하면은 EC만 가지고 봤을 때는 거의 생산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EC를 저감하기 위해서 물을 댄다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뭐 또 녹비작물을 심어서 한 해 휴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시설 재배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은 올라가고 EC가 액비를 통해서 저투입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토양에 남는 게 없어서, 양분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EC가 이렇게 저감이 된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합 의견은 생략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경축 순환 농업이 뭔지, 또 우리 축산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농지로 흘러갈 방법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축산 환경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종과 축산이 융합하는 경축 순환 농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축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인화하려고 하는 시군도 점점 구상하고 있는 시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축산 쪽에서의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경종에 동기부여를 하고, 경종에 어떻게 하면 경종과 융합을 해서 이 잘 발휘된 가축분뇨가 자원으로서 농업에 쓰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